장애인 문화복지신문 제262호 제2면 기사입니다. 고양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올해 동료지원과 양성 프로그램으로 2명의 수료생 배출. 고양시 시장 이재준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는 정신질환에서 회복한 혹은 회복 중인 당사자를 대상으로 운영한 동료지원과 양성 프로그램을 통해 2명의 수료생을 배출했다고 5일 밝혔다. 동료지원과 피어 서포트 프로바이더 양성 프로그램은 교육을 받은 동일 질환의 동료가 도움이 필요한 정신장애인을 찾아가 서로의 회복을 돕는 프로그램이다. 동료지원과 양성 프로그램의 교육은 지난 9월 7일부터 10월 28일까지 총 80시간의 과정으로 진행됐다. 교육과정은 동료지원과의 의미, 정신질환의 치료와 회복을 위한 올바른 약물의 이해 등 동료지원 활동에 필요한 이론교육 60시간과 상담 인식개선 활동 강사 활동 등 실습교육 20시간으로 구성됐다. 올해 교육과정을 수료한 2명의 예비 동료지원과는 오는 12월 4일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개최하는 동료지원과 이수평가, 필기 및 면접시험에 참여할 예정이다. 이번 이수평가까지 통과하면 정식 동료지원과로 고양시 관내 정신장애인을 위한 활동을 시작하게 된다. 고양시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지난해부터 동료지원과 양성 프로그램을 시행해 현재까지 총 13명의 동료지원과를 양성했으며 이들은 동료상담, 회복지원 강사,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활동으로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과 시민 대상 인식개선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또한 센터는 가족회원을 대상으로 가족지원 활동과 양성교육도 실시해 정신질환자의 가족이 당사자와 그들의 가족을 지지하고 심리적 회복을 돕는 사업도 함께 병행해 지원 활동과 양성 성과를 확대해 가고 있다. 한편 고양시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는 정신장애인의 재활 및 사회복귀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관련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문의사항은 고양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지역번호 031-968-2333로 문의하면 된다. 고양시 향동종합사회복지관 11월 2일 개관식 개최. 고양시 시장 이재준은 지난 2일 고양시 8번째 종합사회복지관인 고양시 향동종합사회복지관 개관식을 개최하고 지역 주민에게 본격적인 문화복지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3일 밝혔다. 이날 개관식에는 이재준 고양시장과 민경선 도의원, 정봉식 문화복지위원장을 비롯한 시의원과 운영법인인 사단법인 한국재활복지회 관계자, 관내 사회복지 시설장 및 지역 주민 등 80여 명이 참석했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기념축사에서 고양시 향동종합사회복지관이 단순히 복지 혜택만 받아가는 곳이 아닌 주민들이 모이고 마음을 나누는 공동체의 공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격려했다. 양복선 고양시 향동종합사회복지관장은 이곳에서 고양시민을 위한 다양한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며 지역 주민의 욕구를 반영한 실질적인 사업을 펼쳐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지난 4월 설립했으나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 제한적으로 운영되어 온 고양시 향동종합사회복지관은 이번 개관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프로그램 추진에 들어갔다. 현재 마스크 착용 등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 준수가 가능한 범위의 프로그램을 준비 중이며 앞으로 서비스를 점차 확대할 예정이다. 한편 고양향동종합사회복지관은 고양향동지구 LH 한 단지 주민복지관 내의 경로식당, 강당, 세미나실, 상담실 등 연면적 975.81 규모로 조성되었고 앞으로 고양시 덕양구 지역 복지 증진을 위한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과천 일자리 센터 이전, 신중년 지원 기능 강화, 과천 일자리 센터가 2일, 과천 시민회관 2층, 구홍사옥으로 이전에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 과천 일자리 센터는 지금까지 전 계층별 취업 지원 행사와 구인과 구직, 취업 상담, 맞춤형 취업 프로그램 운영 등 과천 시민을 위해 체계적인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이번 이전으로 과천 일자리 센터는 신중년에게 특화된 원스톱 취업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과천 신중년 통합지원센터를 개소하고 4060 취업 성공 프로젝트를 진행할 예정이다. 그 외에도 코로나19 이후 시대를 대비하여 AI, 인공지능, 비아어, 가상현실, 면접 지원 프로그램을 준비하는 등 센터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권달혜 일자리 경제과장은 센터 이전을 계기로 전 계층의 취업 지원뿐만 아니라 신중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과천 신중년의 재교육 및 취업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과천 일자리 센터가 지역 일자리 창출의 이정표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과천 일자리 센터는 공휴일과 점심시간을 제외한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사이에 직접 방문해서 이용할 수 있다. 고양시 일산서구보건소 치매안심센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 등록 업무 시작. 고양시 시장 이재준 일산서구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 및 등록 업무를 시작했다고 6일 밝혔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향후 겪게 될 임종 단계를 가정해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등 의학적 시술을 통한 연명의료에 대한 자신의 의향을 미리 밝혀두는 문서를 말한다. 지난 8월 보건복지부로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된 고양시 일산서구보건소는 이달부터 보건소 내 치매안심센터에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한 상담 및 등록 업무를 본격적으로 수행하기 시작했다. 만 19세 이상 고양시민이면 누구나 본인이 직접 신분증을 지참해 일산서구보건소 치매안심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연명의료에 대한 전문 상담사의 충분한 설명을 받은 후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이 가능하며
작성한 의향서는 본인 의사에 따라 언제든지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 고양시 일산서구보건소 박순자 소장은 모든 환자는 자신이 앓고 있는 병의 상태와 치료에 대하여 분명히 알고 치료를 결정할 권리가 있다며 일산서구보건소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돼 시민이 연명의료에 대해 이해하고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을 원하는 경우 일산서구보건소 치매안심센터 다만 전화기 지역번호 031-8075-4880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고양시에서는 일산서구보건소와 더불어 덕양구보건소, 일산동구보건소가 보건복지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돼 운영 중이다. 김종천 과천시장 비롯 5개 자치단체장 모임 3기 신도시 관련 요구사항 건에 지난달 31일 3기 신도시 개발지역 자치단체장들은 고양시정연구원에서 모임을 갖고 정부와 중앙공기업의 3기 신도시 개발과 관련해 지역주민과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날 모임에는 김종천 과천시장, 이재준 고양시장, 장덕천 부천시장, 조광한 남양주시장, 김상호 하남시장이 참석했다. 5개 자치단체장은 대규모 신도시 개발 사업에 지방공사가 참여하는 경우 지방공기업법과 지방재정법에 따라 타당성 조사를 거쳐 지방재정투자심사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공사 재발행 한도가 200%로 제한되고 승인 절차 등의 어려움이 많다는 것에 공감하고 행정안전부의 규제 완화를 요청하기로 했다. 또 신도시 조성에 따라 지자체의 과중한 부담으로 작용하는 주민센터, 체육, 문화, 복지시설 등 지역주민 생활 편익시설은 정부 차원에서 대책 마련을 해달라고 국토교통부에 요구했다. 이날 모임에는 김정희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관이 참여, 3기 신도시 개발과 관련해 지자체들의 어려움을 파악하고 앞으로 실무 협의를 거쳐 함께 해결 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김종천 과천시장은 주민 재정착 및 지역 주민의 생활 편익 향상을 위해 국토교통부 및 사업 시행자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과천시 노인복지관 행복드림바자회 개최. 과천시 노인복지관 관장 송석하 은 6일 오전 10시부터 관문체육공원에서 노인복지사업기금 마련을 위한 드라이브스루 행복드림 바자회를 개최한다. 행사는 오후 6시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제품 소진 시 조기 마감된다. 지역사회 주민들과 사랑과 나눔을 실천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바자회는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준수한 가운데 비대면 방식인 드라이브스루, 차에 탑승한 채로 상품 구입로 진행된다. 이번 바자회에는 김치 및 식료품, 가전제품, 생활용품, 임의용품, 주방용품 등을 판매할 예정이다. 또 10만원 상당의 화장품 세트를 1만원에 판매하는 럭키백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고 선착순으로 물품 구매 고객 300명에게는 코로나19 방역 물품 등을 받을 수 있는 스크래치 카드를 증정한다. 10회째를 맞은 행복드림 바자회는 매번 좋은 물건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판매하여 방문객들에게 좋은 호응을 얻고 있으며 행사 수익금 전액은 과천시 취약계층 어르신들의 복지 증진을 위한 노인복지사업 기금으로 사용될 예정이다.